삶 철학입니다. 오늘은 데카르트 철학의 슬로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짧게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분위기를 좀 보니까 한국에 데카르트 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을 하면 실망하실까봐 제가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자 망원경을 아시죠? 쌍원경이 아니고 하나로 된 일자 망원경. 그 망원경을 누가 언제 발명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7세기 초에 갈릴레오가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쌍원경이 나왔죠. 또 천체 망원경이 나오게 되고 이런 망원경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2022년에 가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이라고 과거의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뛰어넘는 지구 밖 우주에 설치된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때문에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우주가 생성된 지 1억에서 3억 년 후에 초기 은하, 별들이 탄생하는 그 시기의 장면들을 우리가 눈으로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갈릴레오가 만든 일자형 망원경이 여전히 인류가 발견한 불변의 과학적 결정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게 되죠. 이 사람 무슨 골동품 매니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철학도 똑같습니다. 데카르트가 활동을 하던 시기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한 그 시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데카르트의 Discourse on the Method 그리고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이 책에 나오는데요. 1637년, 164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서양 철학이 발견한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치 갈릴레오의 일자형 망원경을 불변의 과학적 마스터피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 영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 모든 인문학이 그렇겠지만 철학이 과학과 다른 점은 과학은 눈에 보이는 발명품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중들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철학은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철학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 철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카르트를 비방하거나 여러분을 실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수업 시간에 하던 것을 여러분에게도 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참인 논증으로 보는 현대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있죠. 하지만 철학적 가치는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16세기 말에 태어나서 17세기에 활동하던 프랑스 철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이 다 그랬지만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은 문어로 라틴어를 주로 썼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도 문어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서 학술적 언어는 아니지만 지식인들도 프랑스어를 꽤 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다 저술을 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라틴어로 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cogito ergo sum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cogito는 나는 생각한다, ergo는 그러므로 또는 고로, sum은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cogito ergo sum. 영어로는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되죠. 여기 서양에서는 보통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그냥 데카르트의 코기토다 또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논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줄여서 코기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기토가 무슨 말이냐를 설명을 해보면요. 코기토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Discourse on the Method 그리고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라는 데카르트의 저서에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방법 서설 그리고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데카르트가 제법 긴 논증을 핍니다. 그래서 이 논증에서 데카르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 이전의 철학자들,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해서 고대와 중세의 모든 철학자들이죠. 이들의 철학 논증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논증에서 상정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명한 진리라고 여기는 명제들이 있는데요.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라고 여기는 이 명제들을 정말 진리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철학적 자명한 명제들을 공준이라고 합니다. 공준은 영어로 postulate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공준을 설명하려고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보시지 않은 분은 그 강의를 꼭 보십시오. 최소한 1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간주를 하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지적하기를 자신 이전의 철학자들이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허구가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 또 나라는 존재는 실제 하는 거다. 이런 것을 그냥 자명한 진리, 즉 공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철학 논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게 진짜 그러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실체인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실제하는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저서들에서 내가 실제하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긴 논증을 핍니다. 그리고 이 긴 논증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코기토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데카르트 논증의 포인트인 코기토를 말하자면 내가 실제하는 존재인지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지금 나는 실제 존재하나? 내가 혹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타인의 꿈속에 존재하는 그런 한갓 이미지인가? 내 이전 철학자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미 상정을 하고 철학을 했는데 왜 나 같은 의심을 안 하고 철학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민들이 다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 확실한 게 하나는 있네. 나는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나는 생각한다. 이 명제는 확실히 참이죠. 그럼 이제 확실히 참인 명제를 하나를 찾았으니까 이 참인 명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명제가 맞으면 따라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 이게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주체가 되는 내가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죠? 내가 존재를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를 하는구나. 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네, 대단한 철학의 쾌거죠. 그럼 현대 철학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중학생 독서 클럽이죠.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철학이라면 철학으로 박사학위 받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겠죠. 제가 좀 우습게 말했는데요. 이게 진짜입니다. 17세기 철학으로는 대단한 발전이죠. 하지만 현대 철학의 기준으로는 너무 수준 낮은 생각입니다. 사실 데카르트의 이 코기토 논증은 17세기 당시에도 비평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철학 수준에서 보면 꽤 인기를 끌었고 많은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를 넘으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철학자로는 토마스 합스, 데이비드 휴me, 칸트 이런 철학자들이 데카르트의 이 코기토 논증이 왜 실수인지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분석 철학이 나오면서 코기토는 철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골동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대륙 철학자들도 데카르트의 이 생각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평이하고 쉽고 또 제일 잘 알려진 비평에 대해서만 해보겠습니다. 코기토에서 데카르트 말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최소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생각을 하는 주체인 내가 있어야 하니까 결국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데카르트가 내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나 아닌가 이거를 고민한 것이 다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하는 나는 존재해야지. 이건 생각이 아니고 뭐죠? 이건 행동인가요? 이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깨달은 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깨달은 게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를 깨달은 거죠. 영어로 I think therefore I am이 아니고 I think therefore I think I am.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데카르트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20세기 분석 철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G. 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어가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자신은 데카르트 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논리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해요. 저도 처음 이 데카르트의 실수를 알고 나서 모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데카르트를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철학이 고대로부터 발전되어 온 속도를 생각해보면 데카르트의 실수를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과거 1500년 동안의 과학 발달의 속도가 현재 과학 발달 속도의 일주일도 안 됩니다. 철학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 현대 철학의 눈으로 데카르트를 비판을 하면 안 되겠죠. 데카르트 논증의 역사적 가치로 판단을 해야겠죠.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 이전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와 중세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당연시 여기던 자명한 진리라는 명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철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거를 입증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현대 철학의 아버지,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역사적 가치와 철학적 가치를 혼돈하면 안 되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